저는 최순덕 올해 74입니다. 오늘 오후 아들 민호가 급하게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 통장 좀 보세요. 민호가 내민 통장은 제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지만 한눈에 보기에 뭔가 이상했습니다. 요즘 들어 기억력이 부쩍 나빠졌거든요. 엄마, 여기 인출 내역들 좀 보세요. 50만 원씩, 100만 원씩 거의 매달 큰 돈이 빠져나갔어요. 민호의 손가락이 특정 날짜들을 가리켰습니다. 분명 제 통장인데 제가 그렇게 큰 돈을 인출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걸 언제? 그때였습니다. 옆 소파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영자의 찻잔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영자. 김영자. 60년을 넘게 함께한 제 단짝 친구. 1년 전 제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저를 돌보겠다며 제 집으로 이사 온 그 친구였습니다. 엄마, 여기 이름이.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인출인 김영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영자야, 이게 무슨? 영자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찻잔이 흔들렸고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순덕아, 그게 내가. 말이 잊지 못한 그 순간 민호가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엄마, 은행 가서 확인해 봤어요. CCTV도요. 이거 보세요. 태블릿 화면에 은행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창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제 도장을 꺼내 찍었습니다. 100만 원 인출이요. 영상 속 영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소파에 앉아 있던 영자가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철컥. 깨진 찻잔 조각처럼 우리의 67년 우정도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몰래 돈을 찾아 쓴 거예요. 총액이 거의 2천만 원이 넘어요. 2천만 원. 영자는 그 자리에 선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도대체 왜? 왜 영자가 그랬을까요? 우리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처음 만나 평생을 자매처럼 살아온 친구였는데 이 이야기는 50년 우정 속에 숨어있는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덕 할머니와 영자의 67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호가 보여준 CCTV 영상.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태블릿을 끄고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은행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2023년 가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머니 경도 치매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은 혼자 울었습니다. 아들 민호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바쁜 사람이었고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영자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내가 너네 집으로 이사 갈게. 내가 너 돌봐줄게. 영자야, 미안해. 내가 왜 그런 고생을.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년 친군데? 50년이잖아, 50년. 이럴 때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영자는 정말로 자기 집을 정리하고 제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 후로 약 챙겨주고 밥 해주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저를 정말 친딸처럼 보살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50년 우정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구나.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통장 하나를 찾았습니다. 잔액이 이상하게 줄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썼지?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치매 때문인가 싶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또 다른 날 집에 있던 제 도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내 도장 봤어? 도장? 아니, 못 봤는데. 어디에 썼어? 글쎄, 기억이 안 나네. 그럼 다시 찾아보자. 아마 어디 두고 잊어버렸을 거야. 영자가 저를 도와 집안을 뒤졌지만 도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청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하고 새 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 민호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지난달에 왜 큰돈 찾으셨어요? 큰돈? 내가? 네, 통장 정리하다가 봤는데 100만 원 인출되어 있던데요. 아, 그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찾은 걸까? 아니면 영자가? 아니야, 영자가 그럴 리 없어. 50년 친구인데. 아, 맞다. 내가 좀 쓸 일이 있어서. 저는 애써 둘러댔고 민호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쓴 걸까? 아니면. 아니야, 영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50년을 함께한 친구잖아. 하지만 그때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고 오늘 민호가 은행 CCTV를 들고 와서 영자가 제 도장을 들고 돈을 찾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을까요? 영자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영자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챙기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1965년 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어린 저와 영자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7살이었습니다. 새 교실, 낯선 아이들, 낯선 냄새. 그때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발머리를 한 말수 적어 보이는 여자아이. 그 아이가 바로 영자였습니다. 나 최순덕이야. 너는? 저는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김영자. 그렇게 우리의 50년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키 작은 저를 괴롭히던 선배 언니들이 있었습니다. 야, 꼬맹이. 돈 있어? 복도에 저 혼자 남았을 때 선배 3명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겁이 나서 벽에 등을 붙이고 떨고 있던 그때 영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반 애 건드리지 마. 저보다 머리 하나는 큰 영자. 선배들 앞을 당당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자는 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랐습니다. 22살의 같은 해에 결혼했습니다. 제 남편 준석이는 회사원이었고 영자의 남편 동철이는 버스 기사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가까이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순덕아, 너네 집 넓어서 좋겠다. 뭐가 좋아? 집이 넓으면 청소할 데가 많잖아. 남편이 승진하면서 저희는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영자네는 여전히 다세대 주택에 살았습니다. 저는 그게 큰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친구라고 믿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8년 제 남편 준석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아, 울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2020년 영자의 남편 동철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영자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우리 서로 있잖아. 남편을 잃은 두 할머니. 우리는 서로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2023년까지 우리는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치매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민호의 목소리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어린 우리 둘.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요. 민호가 급히 집에 찾아온 그날로 돌아가겠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영자 이모 말도 들어보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었습니다. 이 집 명의가 넘어갈 뻔했어요. 여기 보세요. 증여계약서 초안이 작성되어 있었어요. 수증자 이름이 김영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집까지? 영자가 제 집까지 가져가려 했단 말입니까? 아직 정식 등기는 안 됐어요. 다행히 제가 미리 확인해서 하지만 엄마,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순덕아, 나는. 영자가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어?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냥 철수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게 엄마 돈을 훔쳐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민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건 범죄예요. 형사 고소해야 해요. 민호야, 제발, 우리 60년 넘는 친구야. 60년 넘는 친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그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이 모든 게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60년이 넘는 우정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요? 며칠 후 민호는 정말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엄마, 이건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제 집에서 나가 자기 아들 철수네 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영자의 아들 철수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순덕 이모님, 죄송합니다. 철수는 현관에서부터 고개를 숙였습니다. 50대 남자의 초췌한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철수야. 어머니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철수는 울먹였습니다. 철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닙니다. 제 잘못이 맞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계속 돈을 빌렸고 갚지도 못했고.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의 돈을 훔치는 건 범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갚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 제발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철수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철수야, 일어나. 저는 황급히 철수를 일으켰습니다. 철수는 어릴 때부터 봐온 아이였습니다. 영자가 키우는 걸 옆에서 지켜봤고 제 아들 민호와 함께 놀던 아이였습니다. 철수야, 내 어머니는 어디 있니? 집에 계십니다. 매일 우시고 순덕 이모님 이름만 부르세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나야. 순덕아. 전화기 너머로 영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랬어? 왜 말을 안 했어? 돈이 필요하면 내가 줬을 텐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순덕아. 나도 왜 그랬는지. 영자야, 나 내일 너네 집에 갈게. 오지 마. 나 같은 년은 볼 자격도 없어. 영자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호의 만류를 뿌리치고 영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다세대 주택의 작은 방. 영자는 그곳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아. 영자를 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모르겠어. 나도 처음엔 그냥 조금만 빌릴 생각이었어. 그런데 자꾸 더 필요하게 되더라고. 철수 빚도 갚아야 하고 철수 생활비도 대야 하고. 집까지는 왜 그랬어? 왜 내 집까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질투가 났어. 뭐? 너만 항상 좋은 게 많아서 질투가 났어, 순덕아. 영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넌 작고 귀여워서 애들이 다 좋아했잖아. 선생님도 너만 예뻐했고. 나는 키만 컸지 아무도 안 좋아했어. 영자야, 그게 무슨. 중학교 때 너 괴롭히던 선배들 기억나? 내가 지켜줬지. 그 후로 넌 항상 내 뒤에 숨었어. 모두가 너를 불쌍하게 여겼고 나를 의젓하다고 했지. 하지만 알아? 난 그게 싫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랬어. 너는 회사원한테 시집갔고 나는 버스 기사한테 갔지. 다들 너는 잘 살 거라고 했어. 영자야,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넌 몰랐겠지. 넌 항상 아무 생각 없이 살았으니까. 하지만 난 알았어. 우리 동철이 버스 기사라고 너네 준석이가 무시하는 거. 그런 적 없어. 있었어. 내가 다 봤어. 명절 때 만나면 준석이는 항상 동철이를 무시했어. 버스 기사도 힘들지? 그 말투가 얼마나 깔보는 투였는지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 너네는 아파트로 이사 갔잖아. 넓고 깨끗한 아파트. 우리는 여전히 다세대 주택에서 살았어. 너는 나한테 놀러 오라고 했지만 난 가기 싫었어.
내 집이 너무 좋아서 질투가 나서. 영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들도 그랬어. 민호는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좋은데 갔고 회사도 좋은데 들어갔어. 우리 철수는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직장도 구하지 못했어. 이혼까지 했고. 영자야, 그건 철수 탓이 아니야. 알아. 다 내 탓이야. 내가 못나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철수가 그렇게 된 거야. 영자는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이라도 갖고 싶었어. 넌 어차피 치매 걸려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차라리 내가 우리 철수가 가지면 안 돼? 너는 평생 좋은 것만 가졌잖아. 영자야. 미안해, 순덕아. 나 진짜 미친 것 같아. 60년 넘게 너를 미워하면서도 사랑했어. 너를 질투하면서도 지켜주고 싶었어. 근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67년. 60년 넘게 영자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걸까요? 영자야, 나는 내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미안해. 미안하긴 내가 뭐가 미안해. 하지만 영자야, 그게 내 돈을 훔쳐도 되는 이유는 아니야. 영자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나빠. 내가 정말 나쁜 년이야. 영자야, 나는 너를 용서하고 싶어. 60년 넘는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 싫어.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못 돌아갈 것 같아. 미안해, 영자야. 영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영자의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영자였다면? 만약 제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만약 제 남편이 버스 기사였다면? 만약 제 아들이 취업을 못했다면? 저는 눈을 감고 상상해 봤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구의 넓은 아파트에 가는 것. 친구의 남편이 내 남편을 은근히 무시하는 것. 친구의 아들은 좋은 회사에 다니는데 내 아들은 이력서만 쓰는 것. 그런 삶을 60년 넘게 산다면 나도 영자처럼 했을까? 아니야, 나는 안 그랬을 거야. 정말 안 그랬을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절박함이란 게, 질투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어쩌면 저도 영자처럼 되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영자보다 더 나빴을지도 모릅니다. 영자야, 나는 내가 5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몰랐어.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도둑질은 잘못된 거야. 그건 변명할 수 없어. 저는 두 생각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흑과 백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영자는 나쁜 사람이지만 동시에 불쌍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무심했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복잡한 거겠죠.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영자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친구로 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호는 결국 영자를 고소했습니다. 엄마, 이건 원칙의 문제예요. 아무리 친구라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영자와 철수는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기 최순덕 할머니 아니야? 그 친구한테 2천만 원 도둑 맞았다던데. 60년 친구가 그랬다며? 무섭다 진짜.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니까.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경로당은 더 심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김영자 그거 알아? 60년 친구 돈 2천만 원 훔쳤대. 아이고 세상에, 그래도 남의 돈을 어떡해. 근데 있잖아, 최순덕이도 좀 그래. 친구가 그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미리 좀 도와주지. 맞아. 자기는 큰 아파트에 살면서 친구가 다세대 주택에 사는 거 뻔히 보고도.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진짜 친구가 어디 있어. 다들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경로당 앞을 황급히 지나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민호는 일이 있어서 자주 오지 못했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영자가 없는 집은 너무 고요했습니다. 영자가 앉던 소파, 영자가 쓰던 찻잔, 영자가 정리해 놓은 부엌 수납장. 모든 게 영자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영자야. 가끔 저도 모르게 영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트에서 우연히 영자를 마주쳤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는데 저 멀리 영자가 보였습니다. 영자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약 10m 떨어진 채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자의 장바구니가 보였습니다. 제일 싼 사과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영자야 내가 살게 했을 텐데.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도 제 장바구니를 봤습니다. 비싼 샤인 머스켓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10m 떨어진 채로 서로의 장바구니를 바라봤습니다. 50년 우정의 격차가 그 10m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앨범을 펼쳤습니다. 영자와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수학여행, 결혼식, 아이 돌잔치, 여행, 남편들 장례식. 50년의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야,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눈물이 앨범 위로 떨어졌습니다. 몇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피고인석에는 영자와 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영자의 범죄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2천만 원 횡령, 사문서 위조, 사기 등 무거운 제목들이 나열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영자, 피해자 최순덕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67년 친구입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60년이 넘는 친구를 상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나빴습니다. 그때 판사가 저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피해자 최순덕 씨, 피고인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영자를 봤습니다. 영자도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영자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친구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67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게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영자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영자 씨, 부디 반성하시고 앞으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증인석을 내려왔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영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뒤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팔을 잡고 계속 걸었습니다. 순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자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민호가 종종 들르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입니다. 치매는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을 먹으며 관리하고 있지만 가끔 깜빡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영자는 사회봉사를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식사 봉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가끔 동네에서 영자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갑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김영자.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순덕아, 잘 지내니? 나는 요즘 경로당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 할머니들이 고맙다고 하실 때마다 내가 생각나. 내가 너한테 받았던 것들이 얼마나 큰 건지 이제야 알 것 같아. 60년 넘게 나는 내가 가진 것만 봤어. 하지만 내가 가진 가장 큰 건 그게 아니었어. 너의 따뜻한 마음, 너의 순수함. 그게 가장 큰 거였어. 미안해, 순덕아. 정말 미안해. 고마웠어. 60년 넘게 내 친구여줘서.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영자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가에 서서 멀리 영자네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영자도 저처럼 혼자 있을까요? 저를 생각할까요? 그리고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호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어때요? 응, 좋아. 그런데 넌 누구니?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호. 민호? 아, 우리 아들 민호. 미안해, 깜빡했네.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김영자 이모 기억나세요? 영자? 영자가 누구야? 엄마 친구요. 오랜 친구. 아, 맞다. 영자. 우리 초등학교 때 친구지. 요즘 왜 안 보이지? 연락 좀 해봐야겠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영자가 오늘 올 거라고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니에요, 엄마. 영자 이모는 안 와요. 왜? 우리 친한데 영자한테 전화 좀 해줘. 오랜만에 차나 마시자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배신당한 것도 우정이 깨진 것도 이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영자와 함께 웃던 기억만큼은 생생했습니다. 영자, 내 친구 영자. 저는 영자의 이름을 부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나은 걸까요? 배신의 아픔은 있고 좋은 기억만 남는 것. 치매는 잔인하지만 때로는 자비로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랜 우정의 끝. 그것이 슬프지만 제 기억 속에서 영자는 여전히 친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결말인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가 74세 최순덕 할머니와 친구 영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67년 우정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사람의 마음속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이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순덕 할머니가 영자의 입장이었다면, 만약 영자가 순덕 할머니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누구의 편도 누구의 잘못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니까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순덕 할머니처럼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영자처럼 질투를 이기지 못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은 없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질투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나는 순덕이를 이해한다. 나는 영자의 마음이 이해된다. 둘 다 잘못했다. 인생은 원래 불공평하다. 어떤 의견이든 좋습니다. 모든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진솔하고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